회사에 다닐 때 유난히 일이 힘든 날이면 저는 점심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준비해간 자료가 한마디에 뒤집히고 매출과 재고, 광고의 일정과 보고가 한꺼번에 엉켜버린 날, 누군가와 점심을 먹으면서 또 회사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날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혼자 회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주 잠시라도 환경을 바꿔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붐비는 식당가에서 조금 벗어나 비교적 한적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샌드위치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나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던 다이어리를 펼칩니다. 그때 제가 적은 것은 오후에 해야 할 업무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까지 보고서를 고치고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의 작은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아주 큰 계획과 목표를 생각나는 대로 썼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지,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은 무엇인지, 몇 년 후에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 1년 뒤, 3년 뒤, 5년 뒤, 당장 일어나지 않는 아주 큰 단위의 인생 계획을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이어리 한쪽에 지금과는 조금 다른 미래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쓰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현실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가 회사로 복귀하면 수정해야 할 보고서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오전에 끝나지 않은 회의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써놓은 인생 계획이 오후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지금 이 일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내게는 아직 생각해볼 미래가 참 많이 남아있어. 나는 지금보다 더 큰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런 나만의 희망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습니다. 퇴사 후 요즘 저는 건강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자주 봅니다. 건강 관련 영상이 정말 아주 많지만 저는 단순히 무엇을 먹으면 좋다거나 어떤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우리 몸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고지혈증이나 당뇨는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 이런 몸의 작동 원리가 궁금해져서 그런 영상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리를 조금 알고 나면 건강 정보도 훨씬 재미있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의학 교수님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관해 설명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전까지는 도파민을 즐겁거나 자극적인 일을 할 때 나오는 쾌락의 호르몬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우리 몸에서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파민은 무조건 쾌락적인 즐거움, 세로토닌은 무조건 평온함이라고 간단히 나누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 학습에 깊이 관여하고 특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내가 그 차이를 학습하는 신호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상 예측 오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10등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2등을 했다면 어떨까요? 기쁜 것도 기쁜 것이지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조금 더 해보면 더 잘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뿐 아니라 다시 해보고 싶게 만들고 어떤 행동을 반복할지 배우는 과정에도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로토닌은 기분과 수면, 식욕을 비롯한 여러 기능과 관련이 있고 흔히 안정감이나 만족감과 연결해 설명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뇌의 작용은 이렇게 두 단어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예전에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회사 근처의 그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샌드위치와 커피를 앞에 놓고 다이어리에 큰 인생 계획을 쓰던 제 모습 말입니다. 정확히 그때 제 뇌에서 어떤 물질이 얼마나 분비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도파민이 나온다고 간단히 단정할 수도 절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큰 계획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을 미리 상상하고
어쩌면 나에게도 다른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가 다시 오후를 견디게 해주는 작은 동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하루가 어수선할수록 큰 돌부터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리병에 모래와 자갈을 먼저 채워버리면 정작 중요한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주로 하루의 우선순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생각해보니 저는 회사 생활이 힘들 때도 계속 제 삶의 큰 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와 회의, 매출과 일정 같은 수많은 자갈과 모래에 파묻힌 날이면 점심시간에 잠깐 카페로 나가 내 인생의 큰 돌을 다이어리에 다시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회사라는 공간 밖에서도 내게 가능한 일이 있는지. 당장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질문을 적는 것만으로도 제 삶이 조금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너무 많았지만 내 인생 전체가 오늘의 업무 목록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만의 방어 기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주관적으로 해석해보면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도피라기보다 현실에 완전히 짓눌리지 않기 위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회복 장치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큰 계획이 오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오후를 다시 살아낼 힘은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를 덮고 카페를 나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다음날 출근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방식으로 20년이 넘는 회사 생활을 나름대로 잘 조금씩 버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 설렘만 즐기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 다이어리를 사고 멋진 시간표를 만들고 해야 할 일을 색깔별로 정리했는데도 정작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계속 내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적이 참 많습니다. 계획표는 제법 멋진데 현실에 저는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계획을 세운 뒤 한 가지를 더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면 오늘 관련 자료 하나를 찾아보는 것,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 저녁 10분이라도 산책을 해보는 것, 내 경험을 정리하고 싶다면 다이어리 한쪽에 기억나는 장면 하나를 적어보는 것. 큰 계획이 내 마음을 넓혀주었다면 작은 행동은 그 계획과 현실 사이에 조그마한 다리를 놓아주는 것만 같습니다. 큰 계획만으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계획이 있어야 오늘의 작은 행동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을 해냈을 때 생각만 한 것은 아니었구나, 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예상 밖의 작은 성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성취가 다시 다음 행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퇴사한 뒤에야 저는 회사에 다닐 때 반복했던 행동들의 의미를 하나씩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다이어리를 썼는지, 왜 힘든 날이면 혼자 카페로 나갔는지, 왜 당장 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인데도 아주 먼 미래의 인생 계획을 적었는지. 그때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미래를 정확히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를 버틸 수 있도록 더 큰 시간을 펼쳐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계획은 저에게 성공을 향한 거창한 야망이라기보다 힘든 현실에 완전히 갇히지 않기 위한 작은 숨구멍과도 같았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미래를 적는 동안만큼은 제 삶이 오늘 하루보다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감각이 오랜 회사 생활을 견디게 해준 저만의 작은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중간에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미래를 정확히 마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아직 내 삶에 기대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계획표를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내 삶에 대한 여러 희망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문장을 다이어리에 반복해서 적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마음을 조금 넓혀주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다시 펼쳐보고 싶은 여러분 삶의 큰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 계획을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도 함께 떠올려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과 함께 적어볼 수 있도록 계획의 설렘을 현실로 옮기는 노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즘 나를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현실을 적어보고 그 현실 너머에서 내가 상상해보고 싶은 미래는 무엇인지, 그 미래를 떠올릴 때 내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돌아보는 질문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미래와 오늘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적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큰 계획을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렘을 오늘의 작은 움직임으로 조금씩 옮겨보는 노트입니다. 현실이 유난히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날, 잠시 카페에 앉아 다이어리를 펼치듯 천천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노트는 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큰 계획은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삶에 기대할 것이 남아있다고 확인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하나의 보통의 장면을 보통의 강부장 시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